사연을 읽어볼게요. 일단 결혼한 지 3년 된 여자입니다. 결혼 전 시댁에 인사 갔을 때부터 뭐랄까 집이 너무 더러웠어요. 의미 모를 상자들이 거실이며 방이며 쌓여있고 진짜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나와있는 느낌? 집이 결코 작은 평수는 아닌데도 짐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 집이 작게 느껴질 정도로요. 남편 방도 어릴 때부터 본 위인전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때 참고서, 책상에도 방바닥에도 탑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땐 어머님이 주부신데도 집안일을 안 하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단지 정리 정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생관념이 없다는 걸 알아버렸죠. 예를 들면 설거지통에 점심에 먹었던 설거지 그릇들이 들어있는데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그냥 그물에 히히. 헹구기만 하고 저녁밥상 차릴 때 올려둔다거나, 설거지통에 새로 물만 추가해서 과일을 넣어둔다거나, 마늘이나 청양고추 같은 식재료를 냉장고 말고 밖에 둔 채로 몇 날 며칠을 내비둬서 곰팡이가 폈는데도 요리할 때 그대로 사용한다거나, 고기나 생선 야채를 사도 그냥 사온 그대로 음식 만들어요. 한 번도 물로 헹군 걸 본 적이 없어요. 찌개나 국을 끓일 때도 전에 먹던 찌개를 남아있는 냄비에 물만 붓고 재료 추가해서 다시 끓여요. 그리고 반찬을 그릇에 따로 담아서 상을 차리시는데 시어머니는 남들은 반찬통 그대로 상에 올리는데 나는 안 그래. 라면서 깨끗하다는 걸 엄청 강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님은 남은 반찬들을 다시 그대로 반찬통에 다 부어버려요. 이건 뭐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시댁에 자주 가고 싶지가 않은데 제3회 뭐며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은 꼭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건 외에도 먹던 음식 씹어서 애기 입에 넣어주거나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무리 제가 옆에서 좋게 말씀드려봐도 그 고집은 안 바뀌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위생관념 제로. 진짜 들어온 에피소드가 너무 많네요. 진짜 어쩌면 좋을까요? 저 혼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현명한 대처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추가 글입니다. 어제 글을 남기고 보니 톡이 되었네요. 많은 분들이 함께 더러워해주시고 비슷한 집이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어머님은 행주 소독도 안 하세요. 대충 물에 헹궈서 짜고 그걸로 식탁 닦고, 금방 닦은 식탁에서 청국장 같은 수건 꼬랑내가 나거든요. 몇 가지 더러운 에피소드 더 추가하자면 시댁에는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뿐이거든요. 뭐든 인원수대로 안 꺼내놓으세요. 저희 가족이 가도 수건은 언제나 한 장뿐이에요. 그 수건으로 돌렸으니 늘 축축한 상태이고 수건 냄새가 난다는. 그래서 수건도 따로 챙겨가서 사용해요. 그리고 시댁에 칫솔도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둘 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인원수대로 컵을 안 꺼내 놓으시고, 제가 컵 더 챙기면 화내세요. 컵을 왜 이렇게 많이 꺼내냐? 랍니다. 가족들끼리라도 밥 먹을 때 컵 같이 쓰는 건 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단순히 저력 때문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습관인 듯한데 진짜 적응이 안 되네요. 냉동고는 검은 비닐봉지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게 한가득이고, 제가 임신 중일 때 입덧이 심해서 밥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밥을 했는데 도마가 있는데도 싱크대에서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남편이 너무 그러지 말어. 원래 이렇게 해왔다. 랍니다. 연애 때도 뭐 먹으러 갈 때 피자나 순댓국이나 뭐든 먹다 떨어뜨리면 그걸 그대로 손으로 주워서 와구와구. 음료수, 물, 입대고 마시는 건 기본이요. 우유도 입대고 마시고 국도 마시다가 거의 찌꺼기만 남은 걸 다시 냄비에 붓고 세면대 위에서 발 씻고, 이런 걸로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래도 안 변하니까 집에서는 제가 알아서 다 해줘요. 제가 버릇 잘못 들인 것 같아요. 지금껏 잘 참았는데 아무래도 아기가 있고 아기한테 피해가 가니까 참다가 폭발할 것 같네요. 시댁 생각하면 이혼하고 싶어져요. 다른 분들 비이상할 글만 남겨서 죄송하네요. 여튼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후기입니다. 이번 추석 때 시댁에 갔어요. 가기 싫어도 추석이니 안 갈 수가 없죠. 이것저것 상을 차리다가 애기 기저귀를 가는데 제가 챙겨온 물티슈가 모자랐었어요.
제가 잠깐 닦을 것을 찾는 사이에 세상에나 어머님이 싱크대에 있던 행주로 애를 닦아주는 거예요. 티슈도 있었는데. 진짜 그걸 보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어머님께 뭐 하시는 거예요? 티슈도 있는데 왜 행주로 하세요? 행주에 세균도 많고 냄새도 나서 애한테 안 좋아요. 라고 큰 소리를 냈더니 행주가 물기가 있어서 더 잘 닦인다. 랍니다. 진심 소름이 돋더군요. 아니 어릴수록 위생이 중요한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방구도 그렇게 키웠어. 까탈스럽게 굴지 마라. 전 그렇게 안 키울래요. 야, 시어머니가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어디다 대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깨끗한 척 더럽게 하고 있네. 라는 소리를 들었더니 내 마음속에 있던 울분이 터져버렸습니다. 다시 닦으려고 들고 있던 물티슈를 시어머니한테 던져버렸어요. 내 아이 내가 키워요. 어머님이 뭔데 그러세요? 야, 그럼 네가 닦았어야지. 내가 닦는 거 가만히 보고만 있더만. 가만히 보긴 뭘 가만히 봐요. 물티슈 찾고 있었구만. 어머니가 행주로 닦을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도대체 누가 행주로 애를 닦아요? 방구, 방석이, 방실이 다 그렇게 컸다니까? 아, 그래서 이 사람이 피부가 더럽구나. 야, 더럽긴 뭐가 더러워? 너 거울 안 보니? 이마에 뽀드락지 안 보이니? 이게 왜 생긴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얼굴로 문대서 그런 거 아니에요. 큰 소리가 나니까 남편이 오더니 행주나 물티슈나 뭐가 다르냐? 엄마는 빨리 닦아주려고 그런 건데 참 유난이다. 랍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야, 말이야 방구야. 물티슈는 새 거고 저 행주는 깨끗한 것도 아니고 싱크대 닦고 그릇 닦고 별거 다 닦던 건데 저걸로 몸을 닦는다고? 제정신이냐? 급하면 닦을 수도 있지. 라길래 저놈 얼굴에 행주를 던져버렸어요. 야, 닦아봐. 닦아보라고. 라고 했더니 지 얼굴을 닦는 겁니다. 닦았잖아. 뭐 어때? 어? 뭐야? 뭔 냄새야? 이 꼬랑내는 뭐야? 나한테 새 거 던진 거 아니야? 아닌데? 애 밑에 닦던 건데. 헐. 남편은 시어머니가 애 밑에 닦던 행주로 얼굴을 닦은 거예요. 얼른 씻어라. 도구른다. 야, 넌 왜 방구한테 그런 걸 던져? 어머님이 닦으신 거예요. 야,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긴 뭐가요?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지저분하게. 급하니까 그랬지. 빨리빨리 대충대충 닦아야지. 언제 물티슈를 찾고 있어?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었잖아요. 애 위생이 중요하다니까. 애 위생이 중요하니까 빨리빨리 닦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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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디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너 한번 혼나볼래? 싫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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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투 되게 띠껍게 말한다. 행주로 애 좀 닦았다고 아주 날 못된 할머니로 만드네. 깨끗한 척 하지 말어. 모든 사람들이 다 너처럼 살지 않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시청자들 책상 보면 몇 시간 전에 먹은 물컵이 있을걸? 양말은 아마 방바닥에 있을 거다. 아닌데요? 제 시청자들은 깔끔한 분들만 계시는데요? 깔끔하긴 개코나 깔끔해. 창틀 보면 닦지도 않아서 먼지가 수북할겨. 지금도 코딱지 파면서 보고 있을지도 몰라. 어쨌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또 그러시면 이 집 안 올 겁니다. 싫은데? 싫은데? 이 집 행주를 다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원. 엄마, 행주 다 버려. 아, 찝찝하네 진짜. 그날 저 행주는 제가 비닐봉지로 집어들어서 그대로 묶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시어머니에게 순간 화를 냈던 건 죄송스럽긴 하지만 내 아이가 피해를 보는 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시댁에 가는 걸 많이 줄여야겠어요.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때 만나 7년 연애했고 이제 결혼 1년차 되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둘이 맞벌이하고 있고 아직 애는 없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시아버지 밑에서 일남일녀로 자랐어요. 아래로 8살 터울인 대학생 여동생이 있어요. 저희 결혼하고 한 두어 달 있다가 사정이 생겨서 같이 살게 됐어요. 사정은 말하자면 너무 길어서 생략할게요. 문제는 시누이 때문에 지금 제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의범절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 애들 다 그렇다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해요. 대학 시절 4년 동안 남이랑 기숙사 생활도 했었지만 다툼 한 번 없이 잘 지냈었는데 이놈의 신우이랑은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몇 가지 이야기해보자면 첫째, 인사라는 걸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네요. 집에 누군가가 오면 방에서 나와보질 않아요. 저나 남편이나 가끔 시아버지나 저희 부모님이나 뭐 등등 누가 왔다 갔는지 어쩐지 관심이 통 없어요. 둘째, 청소를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빨래나 방청소 전혀 하지 않아요. 빨래하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처음에 세탁바구니에 세탁할 옷은 넣어달라고 좋게 이야기해도 버럭버럭 소리 질러가며 해도 변하는 게 없네요. 본인 방이며 거실, 여기저기에 이리저리 휙휙 던져놓는 거는 기본이고요. 뭐라도 하나 먹으면 주방이나 식탁, 거실, 방에 먹은 흔적을 그대로 남겨놓아요. 저나 남편이 안 치고 있잖아요. 뭐 누가 이기나 내기라도 하는 것 마냥 1, 2주 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제가 깔끔 떠는 성격이 아닌데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본인 방이야 더럽게 쓰는 거 크게 뭐라 안 하겠지만 같이 사는 사람마저 피곤하게 만들어버리니 쓰레기를 막 버리길래 방에 휴지통 여기저기 두면 괜찮을까 싶어 3개나 뒀는데도 여기저기 그냥 버리고 정리도 안 하고 정말 대단해요. 셋째, 위생관념 제로. 같은 여자로서 부끄러울 정도예요. 이렇게 하라 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생리대 짝짝 펴져 있는 건 기본이고 큰 볼일 보고 나서 닦은 휴지는 그대로 펼쳐놓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토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네요. 참다 혼자 사용하는 화장실도 아닌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두는 거냐고, 깨끗하게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딱 한마디 하네요. 더러워서 만지기 싫어요. 랍니다. 아니 본인 걸 본인이 더러워하면 타인은 어쩌란 말이여.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는 도대체 왜 그 꼴을 봐야 하는 건지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정말 변하는 게 없어요. 넷째, 경제관념이 없어요. 한 달에 30만원씩 고정적인 용돈을 시아버님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편과 제가 종종 5만원씩 줄 때도 있고요. 근데 신우이에게는 그 돈은 본인 식비와 노는 데 쓰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 생활하는데 필요한 용품을 사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요. 책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어쩌다 한 번씩 카드를 주기도 하는데요. 말했던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거나 이것저것 막 사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용돈을 모아놨다가 필요한 곳에만 쓰던지 이제 성인이니 알바라도 해서 돈을 모아서 쓰라고 해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데 뭐하러 그래요? 돈 없으면 할게요. 랍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다 지 돈도 아닌데 뚫린 입이라고 하는 말이 다 왜 저런지. 시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엄청 검소하신 편이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셔서 재산이 좀 있으세요. 시아버님이랑 남편이 차라리 집을 하나 얻어서 내보내자고도 해봤지만 신우이가 그건 또 싫대요. 청소해주고 밥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그게 나야?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게 하기 싫어서 더 많이 챙겨주고 부족한 거 없이 키운다고 키웠는데 애가 버릇이 없다며 저한테도 늘 죄송해하세요. 저한테 미안하다며 용돈 주시는 거 몇 번 거절했더니 신랑한테 보내고 계셨더라고요. 신랑이 저번에 이러이러해서 꽁돈이라며 해외 한번 가자고 말해서 알았네요. 그 돈이라면 해외는커녕 신우집 알아보는 데 쓰고 싶어요. 아, 시아버님도 신우이가 이렇다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시아버님이 본인 딸 성격 좀 고쳐보려고 한 일화가 있는데요. 아버님께서 늦은 나이에 대학을 가셔서 공부해가지고 장학금을 타셨었대요. 그 돈으로 딸 용돈을 준 거죠. 보고 느낀 게 있으면 말로 해달라 했더니 말을 안 하길래 그런 편지를 써서 달라 했다네요. 편지 내용에는 재산은 오빠 주지 말고 다 놔줘. 대학 가면 차 사줘. 시집갈 비용 잘 모아둬. 용돈 좀 많이 줘. 이런 내용이었대요. 정말 뭐 이런 싹퉁바가지 없는 기집애가 제 시누이가 됐을까요? 시아버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사람들인데 도대체 시누이는 왜 이러는 건지. 몸매도 좋고 피부도 좋고 얼굴도 이뻐요. 하지만 내면은 시궁창이네요. 정말 외모가 다는 아니에요. 집에서 내보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고 이러고 살자니 내가 죽겠고 이러다 제가 병나서 병원 신세지게 생겼네요. 댓글입니다. 재산은 지달래. 느낀 게 저거래. 소름 돋아 진짜. 쓰레기 거실에 있으면 신우년 방에 다 넣어서 문 닫아버려요. 이것저것 어지르면 다 신우방에 갖다 놓고 신경 쓰지 말아버리세요. 뭐? 밥 해주고 청소할 사람이 필요? 대놓고 새언니를 하녀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도 뭐하러 해주세요? 하녀가 필요해서 안 나가겠다는데 그냥 어지르던 말던 다 신우방에 쳐놓고 문 닫아버리세요. 신우이랑 남편은 내보내라 하는데 신우가 싫다고 하는 거라면서요. 왜 그걸 들어주고 있어요? 아버님께 쭉 읊어주시고 죄송하지만 더는 가정부 못하겠으니 아가씨 지낼 집 마련해달라 하세요. 그리고 신우가 싫다고 하든 말든 이삿짐센터 불러서 신우짐 그쪽으로 보내시고 비번 바꾸세요. 벨 누르고 발광해도 열어주지 마시고 행패 부리면 경찰에 신고해요. 남편 보고 화장실 치우는 건 보는 족족 네 동생이 그래놨으니까 네가 치우라고 하세요. 그럼 님이 안 치워도 되잖아요. 뭐하러 그런 걸 치워주고 있나요? 그게 진짜 싫으면 남편이 알아서 내보내던가 동생을 혼내던가 하겠죠.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집 얻어주고 빨래 밥 해주는 사람 구해주라고 하세요. 그럼 해결될 것 같구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우 빨래 해주지 말고 옷 놔두는 방 따로 있으면 잠그고 다니세요. 용돈 시아버지가 신우 주는 거야 터치할 영역 아니니 냅두고 남편더러 더 주는 일 없도록 하라고 해요. 님도 더 주고 하지 말고요. 밥도 귀찮아도 그때그때 해먹고 치워버려요. 남겨두지 말고요. 불편해야 나가던가 하죠. 지금처럼 용돈 더 필요하다면 더 주고 지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다 해주는데 뭐 한다고 나간다고 하겠어요. 돈 없으면 알바라도 한다는데 없을 틈이 없으니 저러는 겁니다. 스스로 불편해야 저러고 안 살죠. 대놓고 자기 뒤치다꺼리 할 사람 필요해서 못 나간다는데 참 속도 좋으시네요. 시댁 여유로우면 혼자 살면서 일주일에 2-3번 가사 도우미 부르면 될걸. 후기입니다. 제가 벗어놓은 옷가지들, 라면, 과자, 시켜먹다 남은 음식물, 기타 등등 다 방에 갖다 놓았었죠.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약 한 달을 그렇게 뒀었나? 막 그 초파리? 엄청 날아다니고 곰팡이 피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이걸 몇 번 우연히 오신 시아버님이 치우셨었어요. 아버님이 집 알아보자고 같이 데리고도 나가셨었고요. 아버님한테는 알랑방귀 끼면서 새언니가 엄청 잘해준다고 엄마처럼 좋다고 발광을 해댄 것 같아요. 전문대 다니는데 졸업 때까지만 오빠네 집에 있다 그때는 제 발로 나가겠다고. 도대체 누구 맘대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진짜 가뭄에 콩나듯 번쩍번쩍 향기가 날 때가 있는데 남자친구 데리고 올 때예요. 지 맘대로 데리고 와요. 남자친구는 또 무진장 훈남이에요. 주말에 신랑이랑 영화 보고 밥 먹고 있는데 지금 남친이랑 집임. 21시 이후 기가 요망. 이런 식으로 신랑한테 톡와요. 근데 제가 그때 들이닥치니까 뭔 앞치마까지 딱 두르고 파스타를 처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오니까 팔짱 껴가며 어찌나 친한 척을 하는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신우이 남친한테 우리 방순이 어때요? 하니까 이런 천사가 없네요. 랍니다. 제가 그때 혼자 어이없이 웃었던 적 있어요. 제가 뭐 실체 까발리기라도 할까봐 불이 나게 나간 거 보면 아직도 실소가 나요. 아무튼 어제 일 저거리 한 건데 서론이 길었네요. 신랑한테 이대로는 못 산다고 이혼을 하던 결론을 내자면서 별별 이야기를 톡으로 주고받다가 퇴근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그날이더라고요. 너무나 익숙하게 적나라하게 펼쳐진 생리대 보고 나서 화장실로 신랑 데리고 왔습니다. 귀까지 빨개지더니 당황하더라고요. 평소 더러운 건 많이 봐서 무감각해진 것 같았는데 이거 보니 놀라서 바로 방에 가서 신우이 데리고 나오더니 이거 뭐냐? 공동생활 공간인데 우리가 너 이런 것까지 봐야겠냐? 나이가 몇인데 뒤처리를 못하냐? 그러니까 신우이가 오빠가 뭔데 그래? 라면서 갑자기 저를 휙 째려보더니 언니, 평소엔 잘만 치워주더니 이게 뭐예요? 언니, 아빠 이번 달 용돈 아직 입금 전이에요? 제가 전화 한번 드려볼까요? 돈을 빨리빨리 줘야지 뭐 하는 거야? 아무튼 언니, 앞으로는 똑바로 치우세요. 그 순간 신랑이 신우에게 달려가더니 뺨을 때렸어요. 개뼈가기 같은 게 어디서 새언니한테 똑바로 치우라 말아야.
손 없어? 네가 더럽힌 거 네가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애초에 더럽게 하지를 말았어야지.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세연이한테 그따구로 말해. 야, 당장 꺼져. 졸업이고 뭐고 그때까지 못 기다려. 네 학교 졸업할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네 인생 졸업하고 싶으면 여기 있던가 아니면 당장 나가. 라면서 퍼부었어요. 신우이는 울고불고 지갑 휴대폰 들고 나갔고 아직 연락이 안 되네요. 제가 해본 건 아니고 아버님이 하는데 안 봤나 봐요. 그리고 신랑 오늘 오전 반찬 내고 짐 대충 싸서 일단 아버님 댁으로 보냈다고 연락 왔네요. 미안하다고 오늘 저녁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됐다고, 니도 똑같다고, 방간자가 더 무섭고 싫다고, 뭐 확실히 해결된 것도 아니니까 빨리 처리하라고 했어요. 일단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능하면 안 보고 살고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집 가면 청소나 좀 하려고요. 그리고 자존심에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온다면 댓글처럼 경찰이라도 부르려고요. 그럼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글이 긴데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새댁입니다. 남편은 2살 차이예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남편의 누나, 저한텐 형님, 즉 시누이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결혼하고도 계속 저의 이름을 부르며 언니 동생처럼 편하게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언니라고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언니라고 부르네. 라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결혼하면 남편의 누나한테는 형님이라고 존칭해줘야 한다면서. 그럼 나한테는 왜 맨날 이름 부르거나 야 너라고 하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해서 속으로만 삼켰어요. 그런데 갈수록 신우이의 내로남불 막말이 계속되더라고요. 제가 시댁에서 남편한테 오빠라고 불렀는데 형님이 어디서 배운 거냐? 못 배운 티 내지 마. 여보나 자기라고 불러야지. 어디 시댁에서 오빠라고 불러? 랍니다. 제가 실수한 건가 싶어 남편에게 오빠라고 불러서 형님한테 혼났다고 얘기하니 남편이 아니 자기도 매형한테 맨날 오빠라고 부르면서 왜 난리야. 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바로 집들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참 말이 많았네요. 제가 집들이를 한다고 했는데 형님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주 보는데 뭘 하냐고. 시부모님께서 섭섭해 하실까봐 하려는 건데, 그리고 친정엄마가 이바지 음식 겸하라고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과일이며 이것저것 사고 집들이가 시아버님 생신 겸해서 일정을 맞춘 거라 케이크도 사고 파티 겸하려고 했는데 형님이 돈 아깝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바지 음식은 시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거절하셔서 안 하기로 했는데 엄마가 그래도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해서 간단하게 과일이며 고기며 사드리려고 했는데 형님은 그럼 내가 특별히 허락해 줄 테니까 아빠 소주 한 박스랑 과일이랑 케이크나 사. 집들이도 네가 원해서 하도 하겠다고 하니까 집들이도 허락해 준다. 라면서요. 집들이 날 시아버지 생신이라 시댁 식구들과 식당을 갔을 때도 제가 아버님 쌈을 안주로 싸드렸는데 형님이 야, 넌 눈치가 있냐 없냐? 엄마 먼저 싸드려야지. 라고 하길래 화났지만 꾹 참고 분위기 맞추면서 아버님 소주를 따라드리려고 하는데 아 진짜 눈치가 발바닥에 붙었나? 안주 먼저 네가 준비해드리고 소주를 따라드려야지. 센스가 없네. 그러는 거예요. 시댁 식구 아무도 형님한테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분이 상해서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요. 형님은 왜 말을 항상 그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제가 기분 상해한다고 전화드렸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오셔서 우리 딸이 아들 둘 키우느라 목소리가 좀 커지고 말투가 세졌어. 성격 이려니 하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앞으로도 네가 이해 좀 해라. 라고 하시는데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착한 며느리병도 걸렸었기에 넘겼습니다. 이것 말고도 자질구레한 사건들도 참 많았지만 얘기가 길어지니 생략하겠습니다. 명절 2주 전쯤 신우이한테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연락은 아랫사람이 자주 해야 한다고 해서 버틸 때까지 버텨보지 않은 심정으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형님 잘 지내시죠? 명절에 언제 오세요? 저 친정에 가기 전에 도착하시면 얼굴 보고 가려고요. 설마 명절에 친정 가려고? 네?
결혼했으면 우리 집 식구인데 시댁 우선이지. 명절 때 가지 말고 명절 지나고 가. 이모들이랑 삼촌들 저녁 때 놀러 오실 거야. 며느리 생겼는데 며느리가 대접해드려야지. 아무튼 내 말 알아들었지? 친정 가지 말고 나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랍니다. 제가 한이 많이 됐나 봐요. 대화 내용 다 기억나고 또 제가 일기를 씁니다. 정말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럼 자기도 시댁 식구인데 친정에는 왜 오는 건지 화가 나더라고요.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난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왜 명절에 친정에도 못 가냐고요. 또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네 형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닐 거야. 너가 예민한 거 아니냐? 말투가 세서 네가 오해한 걸 수도 있어. 너도 아들 둘 키워봐. 말투가 셀 수밖에 없다. 이해하고 넘겨라. 라고 하는데 다른 큰 사건도 있었는데 너무 길어 이 정도로만 적어보는데요. 아무튼 명절에 큰 사단이 나고 정말 큰 사단이라 소심한 제가 난리쳐서 지금까지 형님과 연 끊고 있어요. 시부모님과도 안 보고 살다가 남편이 자기 얼굴 봐서 한 번만 봐달라고 시부모님과 왕래해달라고 부탁해서 시부모님과는 다시 보고 있는데 어제 남편이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부모님이 형님 잘못보다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했다고 제가 예민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을 예민하게 군 건지 아니면 제가 화난 게 당연한 건지 궁금합니다. 글이 두서없이 뒤죽박죽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만삭 임산부입니다. 시어머니 이런 심리 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봐요. 지난주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대뜸 오늘 누나랑 통화했는데 다음 주 평일에 우리 집에 한번 온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언니만 혼자 온다고? 했더니 그렇대요. 곧 저한테 연락 올 거라고. 한 번도 저랑 신우랑 둘이 만난 적 없는데 대뜸 남편도 없을 평일에 집에 오겠다고 해서 뭔가 싶었죠. 출산 다가오니 몸은 몸대로 무거워서 뭘 대접하고 집 치우고 하기도 힘들고 게다가 몸도 늘어지고 잠도 늘어서 그냥 애 낳고 다음에 오시는 게 낫겠다 했더니 남편도 그게 좋겠다며 자기가 잘 말하겠대요. 그러고 어제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 중에 전화가 온 거라 남편이 전화를 대신 받았고 집 방문 얘기하길래 잘 말을 했대요. 컨디션이 안 좋고 하니까 그냥 다음에 보는 게 좋겠다고 했대요. 그러고 오늘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더니 뭐하냐고 안부 물으시기에 집에서 TV 보고 쉬고 있다고 했더니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해야 애 낳기가 쉽지. 그냥 누워만 있으면 어쩌냐? 집에서 쉬는 거면 방구는 왜? 너 컨디션 안 좋다는 둥 하면서 집에도 못 가게 하는 거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언니랑 통화했다고 하던데 어머니도 오시기로 했던 건지는 못 들었다고. 그리고 제가 요즘 컨디션이 계속 안 좋고 그래서 낮에 수시로 자다 깨다 그러고 있어서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했는데도 임신은 너네만 했냐? 어디 오라 오지 마라 하는 거냐?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 아주 방구 혼을 내줬어 내가.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혼났다는 말은 없었는데 혼나고 나서 저 신경 쓸까봐 말 안 했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예정일 다가오는데 뭐 소식 없냐? 병원 언제 갔었냐? 라면서 애 언제 나오나만 체크하시는데 벙찌더라고요. 내일 병원 가면 아마 선생님이 몸 상태 체크하고 출산 방법 얘기하실 거라고 했더니 어쨌든 예정일 아직 남았으니 미리 나을 필요 없지 않냐고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컨디션 안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없고 내일 병원 가는 날인 거 아시고는 내일 갔다 와서 전화를 하시며 조기 수축이 왔었어서 입원도 2차례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몸이 힘들고 버거워서 수축이 오는 거다 해도 귀담아 안 들으시고 수축이 왜 오는 거냐 대문은 통해 답답했었는데 이것도 그냥 네 몸이 왜 그 모양이냐 이 뜻이었나 싶어요. 한번 마음 상하니까 예전 일들이 스치면서 다 그런 식으로 나쁘게 생각하셨던 걸까 싶네요. 그리고 전화 끊고 바로 남편한테 연락해서 어머니한테 혼났다며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연락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임신은 너네만 했냐는 둥 남편 혼냈다는 거짓말까지 저한테 하시면서 대놓고 깐 거라는 뜻인데 진짜 황당했어요. 마음에 안 든 게 있으셨으면 저한테 그냥 왜 그랬니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몸 안 좋다고 다음에 뵙자고 한 게 저런 소리까지 들을 일인가요? 따지면 거절은 남편이 한 건데 왜 저한테 화풀이죠? 며느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면
다 하고 나니까 바로 드는 생각이 꿀리게 결혼한 것도 없는데 며느리란 이유로 이렇게 개무시를 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하늘 같은 시어머니가 호의 베풀려고 친히 먼 거리 납치겠다는 걸 거절해서 감히 며느리 주제에 네가 내 호의를 거절해? 이거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결혼 후에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시월드 시절한 게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고 그러네요. 저희 엄마 아빠는 남편한테 연락 먼저 하는 법도 없고 남편도 저희 엄마 아빠한테 생신 때나 새해 인사 정도 하는 게 연락 전부인데 시댁은 왜 이리 시시콜콜 저한테 연락하고 연락 없으면 서운하다 하시는지도 열받아요. 처음에는 나랑 빨리 친해지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했는데 오늘 당하고 보니 그냥 막대하는 거였네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양쪽 집안에서 뭔 일 있으면 다 나한테 연락 오고 하다못해 식사 일정 잡을 때도 나만 복가되는데 이제 각자 집 각자 챙기고 니네 집은 네가 수시로 연락해서 나한테 연락 올 일 없게 해라. 우리 집은 연락으로 너 안 들볶으니 너네 집에도 나 들볶지 말라고 네가 직접 말해놔 라고 했네요. 그래도 저한테 연락 오겠지만요. 다른 집에 비하면 나는 시댁살이 겪은 거 없다고 시댁 잘 만났다 했는데 애기 생기니까 이제 시작인가 보네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댓글입니다. 시모 말뜻. 임신했다고 유난 떨지 마라. 네가 게을러서 움직이질 않는 거지. 무슨 임신 유세냐? 누구는 애 안 낳아봤냐? 네가 임신을 했다고 내가 간다는데 오지 마라 하는 게 버르장머리가 없으니 혼이 나야겠구나. 뭘 그래도 저한테 오겠지만이에요. 다 차단해요. 남편한테 말했잖아요. 각자 집 연락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 쓴이는 그냥 차단해요. 시모 나름대로 본인은 며느리의 잘못을 돌려서 온 게 한 좋은 시모라고 생각할 듯하네요. 중간자 역할 잘못하는 그 집 아들놈을 잡으면 됩니다. 앞으로 통화는 스피커폰으로 그 집 아들 녀석 있을 때만 받고 혼자 있을 땐 수신 거부. 이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연락이 잦으면 결국은 사이가 나빠져요. 남처럼 지내는 게 서로 오해도 없고 좋은 거예요. 그냥 전화를 받지 마세요. 평소 핸드폰 무음해놓나요? 한번 해놔보세요. 생각보다 세상 편해요. 지금부터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전화 연결이 잘 안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세요. 그래야 손주 영상통화 늪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통화는 본인 아들과만 하는 걸로. 막달인데 뭔 방문이에요? 생각도 없나? 근데 막달에 졸립다고 낮잠도 자고 실컷 자면 아이가 훅 커서 출산 시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집에 있다고 하지 마시고 슬슬 운동 나갈 거라고 하시지. 와 진짜 자동 녹음해야겠다. 어떻게 저러고 살아? 임신했는데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애 잘 낳고 님 몸 건강하고 애 잘 키우는 거에만 신경 쓰세요. 나이 먹어가지고 늙은 여우짓 하려는 거 속이 다 보이네요. 되도록이면 안 만나는 게 좋겠네요. 님 정신건강을 위해 좋은 생각만 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32살 됐고 7살, 5살 두 딸 엄마입니다. 신랑은 1년 전에는 직장을 다녔고 지금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다 말아먹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 어린이집 보낼 돈이라도 번다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무직 월급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혼을 하고 싶어도 경제력이 없습니다. 저와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미치겠습니다. 건설회사 하면서 그 빚이 어깨를 짓눌렀나 봐요. 저에게는 말도 못하고 밖으로 돌더라고요. 계속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정도 들렸어요. 항상 피곤했습니다. 미안해하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다 정리하겠다고 회사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의심은 조금 했지만 설마 아닐 거야.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여자로서의 감이 있었지만 믿었습니다.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제 뒤통수를 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너무 떨리고 분해서 신랑 앞에서 혀 깨물고 싶었는데 내가 왜 잘못은 신랑이 했는데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애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여자랑 처음 대면했을 때 그 여자 나한테 오히려 대묻더군요. 미국에 안 살아요? 저는 이혼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4년 전에 이혼했고 애들이랑 저랑 미국에서 살아요. 제가 공부밖에 몰라서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숨이 막혀 전 울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고 일찍 결혼해서 애들이 3명, 14살 딸, 10살 아들, 6살 딸. 아들은 아빠가 키우고 큰딸하고 작은딸만 키운다고, 작은딸은 거의 이모가 키운다고 그러더니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아빠인지 알고 정말 잘 따라요. 랍니다. 그럼 우리 애들은요? 물어봤더니 그쪽 애들은 어려서 잘 몰라요. 라는데 듣는 내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 여자에겐 모든 게 거짓이었더군요.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자기 주위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30분 정도 얘기하고 왔는데 너무 충격이 커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신랑이 어떻게. 믿고 싶어서 신랑이랑 얘기했습니다. 신랑 만나자마자 따귀 한 대 때렸더니 고마워. 이렇게라도 표현해줘서 고맙다.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오는 사람 막지 못했어. 올해 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빨리 한 거였죠. 그 말도 믿을 수 없지만 골문대 터트려줘서 고맙다. 뭐든지 다 할게. 근데 이혼만은 안 된다. 저도 이혼하고 싶어도 먹고 살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괴롭습니다. 내 처지가. 그날은 한숨도 못 자고 벌벌 떨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그 여자랑 하루 종일 통화했습니다. 모든 걸 얘기해 주더군요. 나도 모든 걸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 여자 이 상황을 몰랐을 때 신랑이 그만두자고 하니까 약까지 먹었더라고요. 언성 한번 안 높이고 차분하고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애들 주라고 십자수로 베개 만들어준 거 제 생일날 선물로 주대요. 그리고 제가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했었는데 신랑은 그때 애들 데리고 그 여자랑 놀러 갔습니다. 애들에겐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고 저에게는 친한 친구 집에 데려다 놨대요. 근데 왜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친한데 어떠냐고 반문합니다. 그냥 그때 죽으라고 빌지 그랬냐고 하니까 말이라고 막 하지 말래요. 너무 미안해서 내 옆에 도저히 있어줄 수 없었다나 뭐래나. 인간 아니죠. 그때 너무 괴로웠거든요. 잠깐 몇 번 얼굴만 비치고 가버렸어요. 항상 찜찜했었는데 모든 걸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가져서 2번이나 수술했는데 첫 번째는 신랑이 몰랐고 두 번째는 신랑이 수술 절대 안 된다고 날뛰었는데 뭔가가 미심쩍고 시댁에도 안 데려가고 해서 나중에 아이 낳자고 여자가 수술했대요. 우리 애들 재롱잔치 때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 딸 중학교 진학하는데 쫓아가서 상담까지 하고 완전 아빠였더라고요. 하도 여자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혼인신고한다고 서류며 도장까지 가져갔는데 계속 핑계만 대고 왔더라고요. 그 여자도 우리 신랑에게 베풀고만 살았고요. 돈 하나 안 줘도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고 많은 선물도 해주고 여자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가 있나? 저도 지금까지 우리 신랑만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가끔 용돈도 주는데 너무 회사가 어려워서 저에게 작년 10월부터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튼 신랑이 나중에도 끝까지 아니라고 우겨서 그 여자는 시댁에 전화해서 모든 걸 불었더라고요. 자기 존재를 안다고 해서 확인해보고 싶었대요. 시어머니 쓰러지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시누이 같이 살 거면 묻어두래요. 한 번만 더 믿어보지요. 우리 신랑은 말 진짜 잘합니다. 아는 것도 진짜 많습니다. 같이 말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는 것 왜 그리 많은지 법률 같은 거 뭐든지 다 막힘이 없습니다. 한편으론 무섭고 겁이 납니다. 남편은 그냥 바람이었다고 회사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을 뿐이라고 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한 번뿐이라고. 다 정리하고 오라고. 그 여자에게 모든 걸 얘기하고 용서 빌고 오라고. 그랬더니 30분 만에 끝내고 왔습니다. 자기 죽일 놈이라고 용서하지 말라고 자기 말만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전화해줬는데 자기 믿고 기다리라고 했대요. 형편 풀리면 찾겠다고. 저는 너무 답답해서 한 번 더 만나자고 그 여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몰래 시누이랑 같이 만나려고 했더니 어떻게 눈치챘는지 싫다고 하더군요. 전 말도 잘 못합니다. 제 가슴속의 표현을 말로 못합니다.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바보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 참으면 되겠지 하고 신랑에게 심한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죽어도 이혼 못해준다고 애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럼 전화하지 마요.
저는 그쪽 남편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혼 안 해줄 거면 그냥 받아주고 살아요. 나 하나 불행하면 되지 않겠어요? 셋이 삼자대면해요.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왜 이리 잔인하게 하세요? 라고 그러더군요. 저희 신랑도 그것만은 못하겠대요. 그 여자를 지금껏 속였는데 더 이상은 잔인하게 못하겠다고. 진짜 그렇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다면 그렇게 해준다고. 그 여자에겐 나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려고 부탁했대요.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다 정리하고 이사 간다고. 근데 핸드폰은 못 바꾼대요. 자기 아들이 전화해서 통화해야 한다고. 일주일 지났는데 우리 신랑 집에 잘 들어옵니다. 어제는 결혼기념일이었는데 회사 일 때문에 나갔습니다. 8시쯤 들어와서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받으라니까 안 받습니다. 돈 달라고 하는 전화라고. 지금 회사 정리하고 있거든요. 밥 먹고 그 사람 만난다고 나갔습니다. 11시쯤 들어와서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고 해서 20분 정도 나갔다 들어왔어요. 핸드폰도 차에 놓고 내려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몰래 확인해봤더니 밥 먹을 시간에 전화 온 게 그 여자더군요. 2번 다. 그리고 나가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여자에게 전화 오냐고 물어봤더니 온대요. 자긴 안 받는데요. 전화번호 바꾸라고 했더니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화번호 바꾸냐고. 오늘 아침에도 몰래 핸드폰 봤더니 부재중 전화번호가 많이 찍혔네요. 수신 전화번호는 삭제됐고 문자에는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노래방이야, 같이 노래 부르고 싶어 라고 왔더라고요. 한 번 더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이혼을 조금씩 받아들여야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근데 배운 것도 부족하고 전문직도 아니고 조그만 사무실에 있는데 그것도 얼마 못 갑니다. 사무실 일이라는 게 나이를 먹으면 너무 눈치가 보여서 내 애들하고 먹고 살려면 내 실속도 몰래 챙겨놔야 할 텐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지금도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한편으론 불쌍하고요.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살았었는데. 경험이 있으신 분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많은 질타도 해주시고요. 너무 신랑을 위해서만 내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후회가 막심합니다. 난 아직 너무 젊은데 우리 애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어린데 상담할 만한 곳도 알려주세요. 얘기를 해야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못난 딸 때문에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아주 지능적인 여자에게 남편이 당한 것 같군요. 그 여자 전 남편하고 살지 못하고 헤어진 걸 보면 아시잖아요. 남편이 꽃뱀에게 걸린 겁니다. 어리숙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걸려든 거고요. 그런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편을 주고 싶으세요? 절대 안 되죠. 남편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으로 끌어들이세요. 아이들을 핑계로 어디 놀러 가자는 둥, 외식하자는 둥, 집안의 화목함을 보면 남편도 깨닫게 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잠시 자기 사업이 힘들어서 그 여자에게 한눈을 팔았지만 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남편을 감싸 안으세요. 남편의 마음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군요. 이혼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그 여자 보란듯이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지 않는 것이 의심스러워요. 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듯하네. 남편을 사랑한다니. 그래도 한 번쯤 참으세요. 저도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만 울 신랑은 총각이라고 속이고 여자를 꼬셨더군요. 그리고 신랑 말과 그 여자 말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신랑은 내 앞에서 어떻게든지 약하게 피해가려고 거짓말을 하더이다. 나중에 보면 그 여자 말이 약간 더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랑 핸드폰 번호를 바꾸게 하세요. 사업하지 말라고 하세요. 당분간만이라도 님을 위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답답한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광지처가 그렇게 나약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여자는 가정 있는 남자임을 알았을 때 그만뒀어야 하거든요. 분명 님을 이혼시키고 자리를 차지하려 할 겁니다. 보아하니 양심이라고는 없는 여자와 남자가 만났네요. 찰떡궁합입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 남자는 관계를 지속시킬 겁니다. 힘내시고 감정보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일단은 모든 재산부터 관리하세요. 그 여자가 남자 꼬셔서 먼저 선수치기 하지 마시고 여자는 주위에 알리심이 좋을 듯 합니다. 망신을 주고 행동이 나쁜 여자라고 비난받다가 아이들 때문에 남편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상대는 2명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두서없을 수도 있지만 너무 열받아서 써봅니다. 거지근성. 말로만 들어봤는데 이제야 제대로 실감하는 중입니다. 일 끝나고 저녁 먹자는 예비 시모 전화에 점심때부터 불안불안하더니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내년 3월 초 시골 이자에서 상견례까지 하고 준비 중인데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예비 시댁. 정말 어이없고 소름 끼칩니다. 저 전문대 나와 한 분야에서 지금까지 쭉 일하고 부모님 도움 없이 먹고 살 정도로 벌고 결혼 자금으로 7천 좀 덜 모았습니다. 나이는 28이고요. 21살 때 학교 통해 취업한 후 이직하긴 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고 처음 3년 동안은 부모님이 같이 적금 드는 거 도와주셔서 돈 헤프게 안 쓰고 모을 수 있었어요. 암튼 이젠 아니지만 신랑 될 뻔한 사람, 그 사람이라 할게요. 꼴 보기도 싫으니까. 그 사람 저보다 2살 많고 4년제 대학 나와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말할 때마다 있다. 걱정 마라. 라고 했지만 결국 모은 건 3천. 물론 3천 적은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니까 사회생활 늦고 이래저래 썼나 보다 생각했어요. 돈 걱정하지 마라. 모아놓은 돈 많다. 집 살 수 있다. 수많은 말들로 거짓말했지만 사랑하니 넘겼습니다. 그 사람 기죽을까봐 더 걱정스러워 최대한 언급 안 하고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릴 때도 그 후에도 신혼집 문제되기 전까지 말씀 안 드렸어요. 처음 예비시댁 인사 갔을 때도 10월드는 없을 것 같이 2분 다 잘해주셨습니다. 상견례 할 때도 분위기 아주 좋았고 상견례 때 서로 간소히 하자.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니 우린 뒤에서 믿어주고 최대한 간섭하지 말자. 예비 시모 저희 엄마 2분이 말씀 나누셨고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는가 싶더니 전세대란에 둘이 모은 걸로 혼수 준비, 집 준비 정신없이 알아보고 뛰어도 힘들더라고요. 결국 혹시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각자 집에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자금 관련해서 저희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싶었고 그 사람 돈 모은 거 말씀 안 드리다 집에서 부모님과 밥 먹으며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외에 평수가 작은 다른 동에 전세 놓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일단 들어가서 살고 돈을 더 모아 이사가면 어떻겠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 아직 결혼 안 한 오빠에게 주시겠거니 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 하니 몇 년 동안 저희 보고 살면서 돈 모으라고. 그 말씀에 염치 없지만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고민 해결된 것만 같아 바로 말할까 하다 만나서 해야지 하고 다음날 만났습니다. 먼저 그 사람한테 각자 여쭤보기로 했으니 혹시 예비 시부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물어보니 왜 이제 와서 그러냐며 도와줄 수 없다고 하셔. 그 말을 듣고 속으로는 기분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손 안 벌리기로 한 거니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겼고요. 그 사람한테 집 관련 얘기를 했더니 엄청 좋아하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 후 다른 결혼 준비하면서 간혹 아파트 시세, 간소화하기로 했던 예단, 명의 등등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은 단어들이 그 사람 입에서 나왔지만 항상 말끝을 흐리고 되물으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라고만 대답해서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점심때 찬바람 부는 목소리로 전화한 예비 시모 전화가 왜 그렇게 불안하던지 그렇게 집 문제가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오늘 시댁 부름 받고 집에 갔더니 가자마자 찬바람 쌩 앉아라. 한마디에 그냥 땅바닥에 앉았는데 차 한 잔 안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진짜 멘붕. 그 사람 집이랑 저희 집은 1시간 거리예요. 예비 시모 하는 말이 방구한테 얘기 들었다. 집을 너네 부모님이 해주신다지? 솔직히 해주는 거 아니고 전세 개념으로 돈 드리기로 한 거지만 분위기상 말 못하고 아, 네 이랬어요. 근데 분명 이건 좋은 일이고 감사해야 하는 건데 뭐지? 예비 시모 그 뒤로 하는 말이 결혼하면 원래 시댁 쪽으로 와서 살아야 되는 건데 말 들어보니 너네 집 옆이라며? 또 바보같이 저는 네라고 대답했더니 시세를 알아봤더니 3억이더라. 그걸 팔고 이쪽으로 집을 얻고 남은 돈으로 이것저것 필요한 걸 했으면 한다.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집은 저희 부모님이 오빠 결혼할 때 해주시려는 집이고 제가 들어가게 되면 전세금 다는 아니더라도 용돈식으로 드릴 예정이에요.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럼 집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 아들을 대릴 사위로 데려가겠다는 거냐? 아주 부모가 딸을 가까이 두고 싶어서 별수를 다 쓴다.
진짜 얼굴이 열올라서 화끈화끈 미치겠는 거. 더 뭐라 말도 안 나와서 자리 박차고 나오는데 그 자식이랑 주차장에서 만나서 쌍욕을 퍼붓고 집에 왔어요. 부모님께 결혼 안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쿨하게 알겠다고 하셔서 당황했지만 방에 들어와 씩씩대고 있는데 그 자식한테 전화 와서는 어떻게 된 거냐고 하길래 너희 엄마한테 물어봐 라고 했는데 그 자식이 말한 어떻게 된 거야는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니고 그 집을 주는 게 아니었냐고 용돈은 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지 같은 놈이랑 내가 지금까지 뭐한 짓인지 한스러워서 바로 플래너한테 전화해서 다 취소한다고 말했네요. 짜증. 잠도 못 자겠네요 오늘은. 진짜 뭐라 쓴 건지 두서없게 썼는데 너무 화나요. 댓글입니다. 축하드려요. 그래도 지금 다 알게 된 거 1000원이네요. 천만 다행입니다. 모르고 결혼했으면 헬게이트 열리는 건데 잘 정리하셨어요. 글 보니 성실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끊어내세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인연 만나시고요. 전남친 부모도 무개념이지만 전남친에 어떻게 된 거냐는 그 말이 진짜 소름 돋네요. 조상님이 도우셨네. 결혼 준비 중에 본성 드러낸 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그지 떨쳐버리고 행복하세요. 그 남친도 웃긴다. 원래 남자가 집을 해오는 건데 못 해오면 말이라도 여친 부모가 집 주겠다고 해도 다시 돈 모아서 나가겠다고 해야 맞지. 참 남자가 찌질하네요. 저 정도 예단 받으려면 3억 이상 되는 집이나 해주고 그런 소리 짓거리라 하세요.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요구를 저 따위로? 요즘 의사한테 시집가도 저 정도는 안 해갑니다. 그 집 식구들은 죄다 뻔뻔함에 극치네요. 기가 차네요. 뻔뻔한 놈한테 시원한 냉수라도 한 사발 부어주고 오시길. 추가 글입니다. 이렇게 많이 봐주시다니. 오늘 둘 다 연차 내고 친정엄마랑 가구 보러 가기로 했는데 어제 일 덕분에 그냥 푹 잤습니다. 제가 쓴 거 읽어보니 참 못 썼네요. 그래도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어제 부모님께 결혼 안 한다고 한마디 하고 방에 들어와 그냥 잤는데 글에 썼듯이 엄마가 너무 아무렇지 않아 하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별일 없겠거니 했는데 저 깨우러 들어오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저를 더 악에 바치게 합니다. 그 자식한테 연락 온 거 다 거절하고 일십했는데 엄마 말씀 들으니 만나서 확실하게 따지고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진짜 제가 느낀 감정에 배로 되돌려주고 싶어요. 엄마 말씀이 일이 있던 날 오전 시모한테 전화가 왔고 다짜고짜 물은 건 아니지만 이래저래 여러 얘기 나누다가 그 집 시세를 물어보셨답니다. 저희 엄마 공인중개사로 동네에서 부동산 하시는데 그거 알고 전화하신 거겠죠. 다른 말은 않고 시세만 묻고는 거의 끊으려던 참에 예단 목록을 전화 끊고 보낼 테니 확인하라 했대요. 분명 예단예물 간소히 하기로 해서 저도 받기로 한 거 둘이길 커플링뿐인데 암튼 엄마는 간소히 하기로 한 선에서 뭐 각자 옷 해달라 하는 줄 알고 알겠다고 하셨고 전화 끊고 온 문자에 저희 엄마 뒷목 잡으셨답니다. 삼성 스탠드 김치냉장고, 장수 돌침대, 프라다 사피아노 블랙, 봄이불 5세트 이렇게 4개가 딱. 근데 의문인 게 시모 될 뻔한 분 전화 이외에는 핸드폰 사용도 못하시고 그 자식이랑도 전화 외에 문자 주고받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결혼한 신우가 생각이 났네요. 한 번 만났고 그 후로 신우 될 사람이랑은 정말 아무런 일로도 연락도 한 적 없는데 저런 걸 보내고 백 이름까지 써놓은 거 보고 그냥 제 감이에요. 그 상황에 저희 엄마 이 사실을 제가 알면 결혼 안 한다 소리 나올 거라 미리 예상했고 제가 그거 알고 들어와서 안 한다고 한 줄 아셨대요. 그래서 말하던 끝에 집 문제 말씀드렸더니 절대 그럴 일 없다면서 정말 상종 못하겠다 하시고요. 엄마 말 들으니 너무 열받아서 그 자식한테 저녁에 만나자고 했네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 내가 만나자 하니 풀릴 줄 아나 본데 정말 이런 자식하고 만난 시간이 너무 아깝기만 합니다. 쓰다 보니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열받아요. 너는 똥차도 아니고 폐차 수준이라 말하고 싶네요. 후기입니다. 저녁 약속 다 끝내고 친오빠가 기분 풀어준다고 이리저리 다녔다가 들어와 씻고 자려다 조언해주신 분들 생각이 나 후기라고 하긴 뭐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 적어봅니다. 정말 폐차 수준의 남자와 결혼 안 하게 된 걸 너무너무 진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해요. 약속 장소 나가기 전 댓글 읽었는데 혹시 모른다는 글들이 있어 살짝 겁이 나서 친오빠와 동행했습니다. 대화하는데 끼진 않고 밖에서 기다려주기로 하고요. 정말 잘한 것 같네요. 같이 간 게. 둘이 자주 가던 카페였고 모퉁이에 있는 통유리 카페라 안에 잘 보이는데
근처 길가에 차 세우고 가까이 가는데 익숙한 그 자식과 함께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이렇게 일을 만든 바로 그 예비 시모라는 걸 알았습니다. 투샷을 보는데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왜 같이 나와서 앉아 있는 건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진짜 너무 열받아서 친오빠한테 저쪽 가 있으라 하고 그놈한테 전화했어요. 전화 받더니 어디야? 마중 나갈게. 기다리는 중이야. 왜 엄마랑 같이 나왔냐? 미쳤냐?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신대. 내가 진짜 뭐라 하고 연 끊고 싶냐고 난리쳐서 엄마가 정말 사과하겠다고 해서 같이 왔어. 그렇게 말하면서 밖으로 나와 저 있는 거 보고는 달려와서 미안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하라는 거 시키는 거 다 할게. 미안해. 용서를 비는데 순간 내가 왜 눈물이 나는 건지 서서 울었어요. 내가 왜 그랬나 싶네요. 암튼 그땐 그렇게까지 빈이 좀 흔들렸었나 봐요. 결국엔 시모가 앉아있는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별로 인사하고 싶지도 않아서 서 있었더니 하는 말이 앉아라. 방구 너는 잠깐 저쪽에 가 있어. 싫어. 그냥 말해. 너 있으면 사과 안 한다. 저기 가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앞에서 사과하기가 자존심이 상하나 보다. 진짜 난 너무 바보같이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자식이 자리 뜨니까 하는 말이 왜 결혼을 안 한다는 거냐? 내가 우리 아들 대릴 사위로 데려간다는 거 눈 감아 준다고까지 했는데 뭐가 잘나서 늙은 사람 여기까지 오게 만드냐? 집에 온다고 너 잘났다 하는 거면 우리 집 들어와서 살고 내가 원하는 예단에 살고 있는 집 혼수 다 해와라. 그 말 듣고 준비해간 멘트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불과 몇 분 전에 흔들렸던 내가 방구 같고 나는 이 자식과 결혼하면 내 돈 주고 내가 종으로 들어가는 거다. 진짜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나 진짜 나가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시원하게 차주려고 나갔다가 오히려 한 방 더 먹은 기분? 진짜 사람 할 짓 아니다 생각돼서 지금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저 여기 결혼 허락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고 그 거지 같은 집이랑 다신 얽히고 싶지 않아서 나온 거예요. 모아놨다던 돈도 거짓말에 반듯한 반지 하나도 못해주는 형편이라면서 여자 쪽에서 이렇게까지 하면 그저 고맙다 하고 아들 행복을 바라셔야지 지금 하시는 말씀 행동 너무 추잡스럽네요. 라고 말하니 시모 얼굴 완전 울그락불그락. 저한테 던지고 싶었던 건지 앞에 있던 커피 제 옆으로 던지시더라고요. 내가 물 뿌리고 영화대사 날려주고 와도 시원찮은데 커피 던지니 반대쪽에 있던 그놈이 와서는 왜 그래? 미쳤어? 소리 지르고 그거에 전 진짜 난생 처음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악쓴 것 같아요. 그놈한테 니네 엄마다? 냉장고에 침대에 명품 가방으로도 모자라? 니네 그 거지 같은 집 가구면 가구 가전이면 가전까지 나보고 바꾸라는데 니네 엄마 뭐 잘못 먹었냐? 내가 그걸 해가게? 넌 진짜 천하의 개망나니 같은 놈이고 니네 그 거지 같은 집에 시집올 여자가 불쌍하다. 정신병자 니네 엄마랑 잘 살아라.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따다다 말했음 진짜 후련했을 텐데 막 횡설수설 그냥 말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밖에 있던 친오빠 들어와서 그놈한테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내 눈에 한 번만 더 걸리면 진짜 죽는다. 라면서 저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곤 오빠랑 맥주 한잔하고 야구 방망이도 좀 치고 왔는데 집에 오니 힘 쫙 풀리고 아무 생각 없어요. 전 그래도 제 수준에선 할 말 조금이나마 한 것 같아 나름 후련하네요. 청첩장 돌리기 전에 이렇게 된 거 진짜 하늘이 도왔나 싶어요. 그렇게 헤어지고도 미안하다 연락 오는 그 병구 같은 놈 답 없네요. 암튼 많이 조언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지. 근데 뭐야? 식탐 사연 모음이 3탄이 나왔어? 아니 세상에 그 재밌다는 식탐 사연을 한 대 묶었단 말이야? 왔다 썰다 고맙네.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구만. 구독하기를 안 누를 수가 없겠어. 구독하고 저 영상 보면 딱이겠다.